대한민국의 안보지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요동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전 세계 전략 균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반도는 다시 국제안보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 내부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웠던 발언이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싱턴은 한반도 비핵화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임시적 발언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핵심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이어가자 미국 언론과 여러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말이 아닌 실제 정책 방향성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즉각적 핵무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순간부터 이 문제는 더 이상 가상의 논의가 아니라 한반도의 전략 구조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현실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국익과 패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북아 전략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부에서 핵실험 재개 논의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 이번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만 핵실험을 멈춰야 하느냐며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극적 메시지가 아니라 북중러가 동시에 핵전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다시 핵 경쟁의 무대에 올라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비로소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이 맞춰진다는 주장은 미국 내 강경파의 입장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강력한 반핵 정서 때문에 핵무장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핵무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보다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동북아에서 핵무장을 허용할 국가를 단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대상은 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동북아 전략 핵심 국가를 한국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협력 승인까지 이끌어냈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극도로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국가이지만 트럼프 정부와의 직접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고위 인사까지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언급하며 잠수함 건조 협력이 시기 문제일 뿐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핵심 전략 파트너로 끌어올리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게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보는 시각이 다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유럽을 상대로 현실적인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으며 북중러 삼각협력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노골화되면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한 지정학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중러의 확장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장애물을 하나 더 갖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 결정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국가는 언제든지 침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미국 내부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고 이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논리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다수 발표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흐름입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더 이상 주변부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운명이 한국 외부의 결정에 좌우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도 핵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제 전략 무대에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는 한국이 국제정치의 룰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단순히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중러가 핵을 보유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지금 한국만 비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전체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세는 한국에게 더 이상 망설이거나 뒤로 물러설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거대한 축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한국은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적 선택지로 명확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 이후 미국은 기존의 동맹 구조를 유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실주의적 안보 노선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에게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분위기가 워싱턴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억제력을 구축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 예산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유럽의 불안정, 중동의 장기 갈등 등으로 인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을 일방적으로 지켜주던 오랜 관행을 중단하고 각국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보면 한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 구축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북중러의 확장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동북아 전략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은 전략적 공백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이미 실전 투입 가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수 확보했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 시험을 반복하며 핵탄두 소형화까지 완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비핵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억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역시 더 이상 한반도 안보를 기존 방식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미국 전략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단기간 내에 군사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해군 규모에서 세계 최대 수준을 달성했으며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를 사실상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전력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동 문제로 전략적 여유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모든 지역에 공세적 전력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이 스스로 억제력을 강화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해도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군사적 통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민주적 시스템과 안정적인 군 통솔 구조, 국제 규범 준수 등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력은 이미 세계 5위권이며 첨단 무기 개발 능력과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 부담 없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면서 확보한 장거리 타격 능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미국은 과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철저히 제한해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제한을 2차례나 해제했고 그 결과 한국은 사실상 지구상 어디든 타격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군사정책 조정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자율적 억제력의 중심축으로 인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고려한 장거리 전력 확장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으며 미국의 시각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은 점점 더 합리적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해왔으며 한국이 스스로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지금 미국의 전략적 여건을 보면 이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 압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이룬다면 주한미군의 구조조정 혹은 재배치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부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는 핵심 이유는 북중러의 협력이 가져오는 예측 불가성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얻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은근히 용인하면서 지역 긴장을 활용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동북아에서 패권을 잃을 수 있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한국의 강력한 핵 억제력을 선택지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부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급부상한 배경은 단순히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경쟁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손실을 줄이면서도 지역 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국익과 맞물린 현실적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향이 변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국제 안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적 동맹 강화의 한 축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한국의 안보 정책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중러의 군사 협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과의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전까지는 음성적으로만 이루어지던 기술 지원과 무기 거래가 이제는 정상 외교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이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기술은 단순한 포탄이나 드론이 아니라 미사일 기술과 정찰 자산, 각종 전자전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매우 큽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중러 삼각 구조가 형성되면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북중러의 결속을 통해 미국의 전선을 분산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활동을 증가시키며 미국의 대응 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삼각협력 속에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더욱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수십 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역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확도와 재진입체 기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단순히 한국을 겨냥하는 수준을 넘어 일본과 괌, 나아가 미국 서부까지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러시아가 북로 군사 조약을 체결하며 한반도에 다시 관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냉전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 정책에서 사실상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이번 조약을 통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새로운 형태의 압박으로 다가오며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시에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단독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다중 위협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조차 한국이 독자적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꼽히면서 서방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방은 오랫동안 비핵화를 이상적인 안보 모델로 제시해왔지만 러시아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는 언제든지 침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만 핵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의 위협 앞에서 전략적으로 취약한 지점이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이런 구조를 적극 활용하려 한다면 한반도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중러가 얽힌 거대한 갈등의 발화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을 활용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중국에게 매우 유용한 전략 수단이 됩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대응을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여유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북중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북한의 전략적 활용 가치 때문입니다. 북중러의 협력 강화는 한국에게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외교적 부담도 동시에 안겨줍니다. 세 국가 모두 한국을 전략적 상대 혹은 압박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압박 강도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도발 강도를 높일수록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복합적 압박 속에서 한국의 안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미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북중러의 확장을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 바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결론이 미국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북중러의 공조는 한국에게 새로운 시대의 위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단일한 위협에 대응하는 구조가 아니라 복수의 강대국이 얽힌 다층적 전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 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는 군사적 개입 의지를 드러내며 중국은 전략적 후원을 통해 이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한국은 기존의 방어 체계만으로는 미래의 위기들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한국의 억제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안보 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전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억제 체계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러의 군사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적이며, 이 틈새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독자적 핵 억제력이 다시 중심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미국 본토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 한국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억제 전략을 고민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한국이 자체 억제력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 패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이라는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사일 시험과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왔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술을 구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즉시 무효화됩니다. 한국의 대응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며, 이는 한반도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는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에게도 상당한 전략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핵 균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의 전략 공간이 크게 축소될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군사 지형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전력과 한국의 전력이 결합해 동북아 전역에 억제망을 구축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신 외교적으로 더욱 제한된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확장 전략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북러 군사 협력을 통해 한반도 영향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지만,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게 되면 러시아의 압박 전략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서방의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도 약화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 억제력은 러시아의 군사적 계산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옵니다. 러시아는 이미 서방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추가적인 긴장 요소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국의 핵무장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부담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의 전략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선택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전략적 긴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부담을 한국이 나누어 갖는 구조는 미국에게 매우 매력적인 구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반도 차원의 안보 논의를 넘어 국제적 핵 억제 체계에도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과 정밀 유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 기술과 감시 정찰 능력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자적 핵 억제력이 더해지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략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의 증가를 넘어 국제적 협상에서의 위상, 외교적 자율성, 경제적 협상력까지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이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의 전략적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도 핵 억제력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단기간에 줄어들 가능성이 없고 북중러의 전략적 공조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이 안보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억제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중러의 결속을 억제하기 어렵고 미국의 전략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스스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선택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핵 억제력을 구축하는 기술적 난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기술, 레이더 기술, 유도무기, 체계, 정밀 타격 시스템 등은 핵 억제력 구축의 기반이 되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첨단 기술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핵 억제력을 위한 기반적 역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억제 전략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가 혹은 기존 방식에서 강화된 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한국은 점점 더 명확한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러의 압박이 계속되는 지금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적 선택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를 뒤흔들 중요한 변수가 될